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지성인. 오늘은 경남 김해로 왔는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지성인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여기는 어디죠? 카페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요. 커피를 내리는 실력은 수준급입니다. 직접 내린 커피를 손님께 대접하기도 하고요. 손님의 표정도 밝아 보이네요. 마을의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카페와 벽면을 가득 채운 얼굴들. 과연 오늘의 지성인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를 아주 좀 특별한 곳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벽면에 보니까 캐리커처도 있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보니까 딱 들어왔을 때 아주 안락한 느낌을 받죠. 네. 우리 일상생활에 뭐 집에 보통 이런 식의 안락함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직장입니다. 살아가는 직장입니다. 네네. 6분의 어르신들이 여기서 일을 해요. 그분들은 그냥 노인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씩 길거리에 보면 새벽이나 보면 아주 이 수레를 끌고 가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에요. 또 스스로 자식과 인연을 끊으신 분들도 있고 오로지 한 순간순간이 빨리 이 세상을 가급적이면 막 떠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울증도 많이 계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한 순간이라도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되고자, 그렇다면 그분들의 일자리를 주자.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직접 이 폐지주는 노인들이 여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참기름하고 그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할머니들이 오시면 이렇게 저희들한테 커피를 아주 정성스럽게 주죠. 다 우리 어머님의 연세잖아요. 아주 커피를 잘 타십니다. 그만큼 또 참기름도 아주 구수한 맛을 잘 내고 아주 아늑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를 내리는 할매 바리스타. 그녀에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어르신, 저도 커피 한 잔 주문이요. 이거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8개월 좀 넘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셨게 됐어요? 여기 내가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를 했는데 그래 폐지를 하다 우연찮게 여기 간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그래 폐지 말고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 무슨 일을 할까 물으니까 참기름 짜고 커피 만드는 일을 한다 하더라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겠더라고. 어머니 별명이 있다는데. 별명은 내가 그래 마음 많은 김태희가 돼가 있어요. 별명이. 그 이쁜 사람 별명을 가졌으면 좀 좋잖아요.
오다 보니까 첫 손님 가게라는 이런 그 문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가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게에 오시는 첫 번째 손님, 그 매출을 저희 재단의 그 소비자 이름으로 기부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조금 복잡합니다. 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기부를 하고 네. 기부 명수를 받으면 되는데 나는 커피를 주고 식사를 줬는데 기부는 그 먹었던 사람이 네. 기부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그런데 효과는 두 배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기부를 한 사람은 네. 내가 맛있게 먹은 사람, 기부를 했죠. 그 다음에 맛있게 먹는 음식을 제공해 준 업주, 이분도 실제적으로 기부자잖아요. 그렇죠. 기부는 하나 했는데 두 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도 우리가 어떤 뭐 같은 가격이라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도 만족해하고 업주들도 만족해하고 저희 재단은 더 만족해하죠. 기부 문화가 더 많이 확산이 되니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일, 기부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한때 그 10년 전이었죠. 진례에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네. 할머니하고 사는 애인데 백혈병,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네. 저희 재단은 그 당시 설립은 안 됐고 네네. 시민사회단체에 이제 도움을 호소를 했겠죠. 너무 이제 형편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마련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죠. 네. 그리고 연락을 했을 때는 아쉽게도 그 애가 사망을 했어요. 그것이 촉발제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자, 돈은 모았고 우리가 뜻은 전할 그 시점이 아쉽게도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이건 아니다. 네네.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생명나눔재단이 어떤 지자체나 정부 지원금 없이 오로지 우리 시민들로서 네네. 1인당 뭐 10,000원부터 10만 원 사이 그것이 차곡차곡 모여지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해보자 했고 네. 그것이 우리 재단 설립의 취지가 됐습니다. 많은 돕고자 하는 취지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이끌게 온 원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저희 초창기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던 분들, 그분들이 모였을 때 느끼는 가치,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같이 풀어보자. 그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해 시민들의 원동력을 재단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이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 고맙고 황송하죠. 예. 이제는 이 사장님에 관한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좀 나눠볼까 해요. 앞에 3개의 그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를 뽑아서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이고, 제 이야기는 뭐 별 재미도 없을 텐데 제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네. 예. 노란색을 먼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영화 친구는 내 친구 이야기. 이게 진짠가요? 어떤 이야기예요? 친구 영화를 보면서 그때 아마 유호성 씨가 했던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재판에 네. 재판관이 그래 이야기를 하죠. 본적을 말하시오 할 때 부산시 남구 우왕동 189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대학생 때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뵙고 나서 인상을 보니까 눈매는 굉장히 매서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친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혹시나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이렇게 거칠게 살아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어요. 단지 그때 저희 어린 시절이 아마 우암동이라면 부산에서 6.25 동란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를 했던 전형적인 도시 빈민촌이었습니다. 네.
그 도시빈민촌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겁니다. 앞집, 뒷집, 옆집 돌아가면서 계속 싸우죠. 그 싸우는 것은 하루 일상이 너무 힘들었던 분들의 어쩌면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들은 조금 방치가 됐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그 친구 영화처럼 저희들은 뭐 개구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을 때만 집에 가고요. 네. 온통 길거리에서 많이 놀았죠. 예.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도 부모님을 또 편하게 해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또 저희들을 뭐 돌볼 형편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유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데도 공부는 곧잘 하셨나 봐요. 거의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어릴 때 뭐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학업에 관심을 가지진 않았죠.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육승회비란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600원 내는 애 있고 450원, 그다음 150원. 이게 같지가 않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150원을 내야 되는데 거의 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뭐 어쩔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수업 중간에 이름을 불러야 집에 갔다 오라고. 뭐 집에 가본들 없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꼭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다 힘들었지. 네. 그럼 걔들하고 같이 손잡고 제가 그 우암동이 부둣가였어요. 그 부둣가에는 이제 그 기찻길이 있는데 그 기찻길에 저희 동네에서 조금 가까운데 뭐 어떤 주정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네. 부두에서 하여간 고구마 있거든요. 그게 원래 소주 주정할 때 원료입니다. 고구마 말린 거. 네. 다행히 그 기차가 아주 천천히 가요. 네. 화물차였으니까. 기차를 달려가는 기차 타서 자루를 끊어가지고 네. 막 흘러내리게 하죠. 그러면 그걸 담아요. 담아서 네. 그러면 뭐 친구들끼리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끓여 먹기도 하고요. 유년 시절 유효성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같은 친구에 나왔던 영화에 그 번지 인근에 사셨다는 유년 시절 얘기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 사장님의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보여주세요. 순서대로 갑시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가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사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이제 초등학교 시절은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저희 한 반에 이제 한 70명 정도 되는데 딱 2명이 못 갔습니다. 저는 뭐 갈 생각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형편이 어려서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부르더만 동사무소에 가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 친구하고 2명이서 손잡고 갔더만 그 대신 누가 주더라면서 가게 됐어요. 와. 신나게 놀고 왔죠. 네. 사실은 네. 갈 생각도 안 했고 뭐 약간의 상처는 됐어요. 예. 나도 가고 싶었는데 뭐 집에서 안 보내주니까. 근데 그 누군지는 몰라요. 네. 단지 동장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리고 제 친구에게 아마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또 저한테는 큰 키다리 아저씨겠죠. 네. 대학생들이 하는 야학 그 새마을 중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마침 그 야학이 있어서 그 선생님 대학생들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 친구하고. 그래서 한 몇 개월 공부를 했어요. 네. 뭐 교과서도 뭐 어떻게 좀 구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몇 개월 하고 나서 또 그게 스톱이 됐어요. 아이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면서 결국 거기도 또 폐쇄가 됐어요. 카톨릭에서 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일반 중학교 비슷하게 네. 한 2개 반 정도 한 학년에. 아우 그거 아니었으면 저 고등학교 진학 못했을 거예요. 거기 갔더만은 네. 거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 고등공민학교라고 해서. 네. 그래서 거기 졸업하고 금종고시를 패스해가 당당하게 고등학교 입성을 했습니다. 와, 예. 이쯤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웬만한 맹모 삼천지교를 뛰어넘는 네. 학구열에 불탄 그런. 그래서 방금 거예요. 기다리 아저씨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대학생 선생님들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덕분에. 이번에는 네.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아이고, 하나가 마지막이랬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외유내강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지만은 또 속은 따뜻하다는 그런 사자성어가 되겠는데요. 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제 인상을 보면 좀 쌀쌀 맞지 않나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이 인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뭐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에요. 가급적 부드러워지려고 애를 많이 쓸 따름이고요. 또 속은 더 네. 여립니다. 예, 저 아주 여린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사장님, 이 외유 내강의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지금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어떤 외유 내강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저희는 지성인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진공 씨 부인 되는데요. 집에서는 이사장님께서 어떤 남편이자 어떤 아버지신가요? 다들 끝에서 보면 좋은 아빠라 하는데요. 바깥일을 너무 힘을 쏟아 보니까 집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되게 그러면 되게 자녀분들은 이렇게 기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불만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어학연수 같은 것도 좀 가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고요. 네. 또 뭐 남들 가는 배낭여행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런 거는 낭비라고 절대로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둘 다 대학생이고 네. 한데 뭐 물론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가도 되는데 요즘 또 공부한다고 좀 그게 예치가 않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바깥에 활동하실 때는 이렇게 나눔을 하시면서 집안에서는 자린고비를 하시고 계시네요. 집안에서 강하신 예.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우리 작은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했을 때 아빠한테 부탁을 한 게 합격 선물로 우리 집에 도배를 해달라 했습니다. 집을. 도배를요? 네. 네네. 그건 20년 동안에 집을 도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안 들어줬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혹시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그냥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는 제가 줄 수 있습니다. 점수가 너무 후하신 거 아니세요? 저희들이 별 욕심이 없거든요. 아빠가 소신 있게 하는 일에 또 애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불만을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불만은 좀 있으신 거죠? 많지만 저희는 절대 그 표현을 안 합니다. 아빠가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옆에 앉아 네. 계신데요. 우리 네. 남편이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훌륭한 아버지인 이사장님께 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예, 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데 우리 딸들한테도 좀 더 많은 후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가 오늘 도배를 과연 해주실지 한번 네. 이 지성이를 통해서 말씀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점수는 후하게 주셨어요. 예, 90점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불만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건실한 아빠라고 생각을 이 했는데 사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사장 빼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너 소사이어티, 이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실도 가족만 모르셨다면서요? 예, 뭐 너무하신가 아니신가요? 제가 굳이 그거를 알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크게 알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늘 해오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쩌다 보니까 언론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20년 동안 경치 도배를 안 했다는 건 조금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 뭐 늘 집에 가면 안락한 분위기의 가정이니까 네. 뭐 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 눈에는 늘 깨끗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곰팡이가 썰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직접 도배질 사가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직접. 마지막으로 우리 지성인의 공식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에게 경남이란 공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활동적인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7시, 8시까지 여기 머뭅니다. 경남의 중소도시인 김해에 소위 내가 하루 중 가장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곳이 바로 경남입니다. 이 경남이 곧 대한민국이고 또 전 지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경남,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키다리 아저씨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살아 숨쉬는 경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족에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소외된 모든 분들에게 키다리 아저씨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끝났어요, 이 사장님. 어떠세요? 이 발음도 시원찮았고 인물도 시원찮았는데 괜찮았습니까? 아니 말씀. 근데 집에 네. 빨리 도배 장판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20년이면은, 이야. 보통 주택 한 30년 정도 안 쓰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화 끝나고 돌아가시면 네. 당장 하십시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부여기 우리 동네 사랑방.